네, 매일 정치권에서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의 이면을 분석하고 전망해 보겠습니다. 정치본색 심층 토론 정상근 정치전문기자,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금 오늘 황상무 수석이 사의를 표명하고 그걸 수리를 할 테니까 그거는 일단락 된 걸로 봐야겠죠? 저는 다른 네.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네. 황상무 조만간 사퇴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황상무가 뭐라고? 그거라도 정리를 빨리 해야지. 그러니까 이종섭 대사는 어쩔 수가 대통령 없는 본인과 맞아. 관련된 거전데 본인 리스크이기 때문에. 황상무가 뭐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네. 조만간 정리할 거라고 봤어요. 그래서 예. 당의 요구를 요만큼이라도 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는 빨리 정리한 것 같다. 1달락은 됐지만 이제 2달락이 시작이 됐다. 두 분 아니겠습니까? 황상무 수석하고. 이달락이 될까요? 왜냐하면은 총선이 얼마 안 남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국민의힘이 뭔가를 요구를 하고 근데 그 요구하는 그 수준이 지금 김준일 뉴스톱 대표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뭔가 안 맞잖아.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잘못하면은 본인의 목까지 뭔가 칼이 겨냥될 수 있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종섭이 빨리 들어와 가지고 진실이 밝혀지고 이거는 오히려 총선에 도움이 안 될 수가 있거든. 완전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지금 이제 좀 이따 제가 이제 여론조사 조금 이제 설명드리고 그럴 텐데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여론이 안 좋아져 중도층이 확 돌아섰는데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자진 사퇴한다. 그럼 빨리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대사를 자진 사퇴한다. 그럼 3주를 버틸 수는 없잖아. 거기에서 그렇죠. 총선 끝날 때까지. 그러면 네. 들어오면은 일단은 입국장에서 기자들이 난리가 나겠지. 쫙 난리가 나고 이제 집 앞에 뻗치기라고 이제 기자들이 얘기하는 건데 거기에서 이제 누워서 자는 사람들 생길 거예요. 기자 노숙자들 생겨가지고 쓰레기통 뒤지고 쓰레기통 뒤지고 한마디 들으려고 이것도 이미 모든 여론이 다 거기 집중되는데 이것도 딜레마인 거야. 그렇지. 수사받으러 이제 조기귀국하라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뭐가 됐든 여하튼 비슷해. 일단 들어오면은 입국장에서 또 그렇고 이제 공수처가 언제 소환 조사할 거냐 이거 몇 가지고 시간을 받았네. 이거 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면은 자 지금 선거가 딱 3주 남았는데 사전투표 2주 남았어요. 15일 사전투표는 2주밖에 안 남았어요. 2주밖에 안 남았어요. 이거가 앞으로 2주 동안에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더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지금 상황이 돼버렸어요. 사실 이거는 대통령이 보내는 순간 엄청난 삽질이었다. 그렇죠. 그게 제가 그 폴리뉴스에서 얼마 전에 2주 전에 그 토론회 개최했는데 제가 총선을 바꾼 결정적 한 장면을 꼽으라고 했는데 이걸 꼽았어요. 판이 완전 다 뒤집어졌다 이것 때문에. 그러네요. 그래서 아마 회복하기 악재만 좀 가득해. 오늘 제가 국민의힘 대변인 만나서 이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암울하게 보더라고요. 2020년 분위기 날 것 같다. 지금 이 상황이면. 그러니까 일주 더 가면 사람들이 잔상이 기억 때문에 바로 또 사전투표하고 이러면은 이상해질 거는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제 이종섭 장관 개인의 그 캐릭터를 봐도 이종섭 장관이 그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좋게 말하면은 좀 착하시다고 해야 되나? 좀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철면피가 아니야. 그러니까 좀 그런 평가를 좀 받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렇더라고요. 이분이 들어와서 이렇게 기자들이 달라붙어서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인터뷰를 하고 물어보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계속 좀 어려운 상황들이 이어지면 이분의 입이 좀 어떻게 열릴지는 모르겠다라는 평가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대통령이 쉽게 이종섭 장관을 다시 불러들여서 좀 그런 그 야수들 같은 기자들 사이에 덩그러니 이제 던져주긴 되게 어렵겠다. 대통령 입장도 난처하지만 이걸 비대위원장을 맡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입장도 이번 선거에 본인의 어떤 처음 정치하는 건데 어떤 모멘텀이고 이걸 한번 건 거잖아요. 뭔가 자기의 인생을 한번 건 건데 잘못하면은 진짜 외국에 가서 살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오늘 제가 그 국민의힘 그 선수한테 들은 얘기 말씀드릴게요. 용산에서 한동훈 들어오라고 불렀다라는 들어와라. 너 들어와. 용산에 한번. 용산 들어와서 지금 대통령 불렀는데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안산 간답니다. 안산 가고 또 들어가면 또 90도 폴더 인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에서 그거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걸 모르는데 어쨌든
심상치가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좋아. 마이웨이예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마이웨이고 그게 이제 징후가 하나는 이종섭 뭐 황상무를 둘러싼 여기 갈등 주기 하나가 있고 하나는 비례 공천이거든요. 경로했다라는 겁니다. 뭐 맨날 경로하시는 우리 대통령님께서 또 경로를 하셨는데 주기환이 예. 빠진 거를 놓고 경로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자 조선일보하고 몇몇 언론 보도에 났는데 이철규와 한동훈이 두 사람이 비례 명부 발표하기 전날에 고성을 지르면서 막 싸웠다라는 그랬다며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이철규가 나 탈당하겠다 이딴 식으로 하면 나 탈당하겠다 그러니까 그럼 한동훈이 나 그럼 비대위원장 관두겠다 이러면서 서로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제 보고가 들어갔는데 뭐 이 비례 때문에? 명단이 주기한 때문에? 주기환을 포함해서 비례 명단. 분들이 네. 여러 명을 이제 넣는데 제가 이름을 주기환을 빼놓고는 실명을 말하기가 좀 그런데 아, 지읒 그래? 씨, 아, 지읒 씨. 지읒 씨, 예, 예. 지읒 씨? 예, 지읒 씨와 기혁 씨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언니, 아, 넣어야 언니? 되는 분들이. 네, 넣어야 되는 네. 분들이. 언니- 아니, 거기까지 얘기 안 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다들 여사 라인이라고 부르는 분들. 기혁 씨랑 지읒 씨가 있었다라는 예, 거예요. 지읒 씨는 언니 아닌가? 예, 뭐 하여간 이분들이 또 빠진 것에 대해서 예. 경고했다.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갈등이 심상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물론 이시우인가 그 한 명 공천 취소되면서 이제 그렇죠. 미세 조정은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마이웨이를 했다. 이시우 씨가 지금 저 여성분이에요? 여성분이죠. 예. 네, 이분이 이제 그 골프 접대 받은 걸로 그렇죠. 강등됐어요. 4급에서 5급으로 예. 강등됐는데 이게 검토가 잘 안 됐다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고 여기 이 자리에 이제 누구를 넣는지 용산 픽을 넣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그 얘기인즉슨 이제 봉합할 의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예.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라면은 한동훈은 마이웨이를 간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나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당정일치로 가기에는 당이 부담도 크고 본인의 정치 생명도 굉장히 어렵다라고 한동훈이 이제 생각을 하고 좀 강하게 해서 이게 좀 갈등이 좀 길어질 것 같아요. 근데 여권 지지자들은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중도층이랄지 민주당 야권 지지자들은 그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기혁 씨든 지읒 씨든 무슨 주기환 그 검찰 사무관 출신이 검찰 수사관 출신이 뭐 호남 홀대론을 이야기할 때 속으로 제 생각에는 아마 마음속으로는 놀고들 있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 왜냐하면 본인 중도층이나 야권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의 이름이 뭔가 공명이 있지는 않아. 대표성이 있다거나 무슨 뭐 주기한 씨가 저는 이번 정권 들어와서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고 그리고 검찰 수사관 했던 사람이 호남을 대표하는 글쎄 누가 그렇게 생각할까요? 글쎄요. 지금 예. 이 대통령실에서 어떤 여론을 신경 쓰는지 좀 저는 이게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게 네. 민심인지도 모르겠어. 네. 근데 사실 이제 본인들 여론 네. 같기도 하고. 참 우연찮게도 이제 보수 유튜버들의 얘기와 일맥상통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좀 아, 많았거든요. 근데 그래요? 이 보수 유튜버들이 공천 과정이 좀 진행되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굉장히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비판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프레임에 끌려다닌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프레임에. 도태우 후보 공천 철회라든지 아. 뭐 이제 장해찬 후보에 대한 공천 철회라든지 이것을 이제 그 민주당 프레임이 끌려다닌다라는 거고 예. 그 오늘 조선일보가 동아일보가 보도를 보면은 실제로 대통령실 관계자가 기자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실이 불리할 이슈만 찾아가지고 파이팅을 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보수 유튜버들의 인식과 굉장히 좀 맥을 같이 하는. 그러니까 사실 뭐 중도층 민심을 얘기하셨지만 그렇죠. 사실 대통령실에서 이제 민심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보다는 일종의 좀 이렇게 보수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이제 좀 사고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예. 좀 그런 의심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스윙 보터들 그 중도층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하여간 부동층들 입장에서는 뭔가 좀 합리적이고 국회의원이잖아요. 대표성이 있고 그러면서 뭔가 그 사람에 대한 뭐 우리가 그 사람의 정책이나 속마음을 다 알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여야 다 떠나서 그러면 이미지라도 좀 그래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군이 형성이 되면 그러면 조금 이제 마음이 가지 않습니까? 스윙보터들 입장에서는. 근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보여지면 그러면 그 유튜버들 이야기대로 그냥 다 따라가 버리면 너무 저거는 저 극우적이거나
잘못하면 일배스러운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생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주장도 좀 무리가 있는 거지. 그렇죠. 예. 지금 사실 이제 당에서 예. 그 한동훈 측이죠. 그러니까 당 핵심 관계자가 조선일보나 뭐 여러 언론에 얘기해 준 게 그거예요. 예. 호남 인사 많이 넣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11번이 한지아 비대위원인데 예. 하나갑 조카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호남 사람은 아닌데 범호남으로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거고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도 예. 뭐 지금 서울에 살고 있지만은 호남 인사라는 예. 거예요. 뭐 예. 예를 예. 들면은 뭐 5번 강선영 전 예. 육군 항공작전사령관 이 사람도 호남 출신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남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예. 호남 출신이냐 이게 이제 관계가 있는데 사실은 호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꽂아 넣느냐를 가지고 맞아. 지금 이게 핵심이에요. 그렇지. 사실 조배수 의원 뭐 이제 전북에서 삼선하신 분인데 예. 삼선을 하고 네 번째를 지금 비례를 받는다. 좀 이상하다. 용해인도 지금 2번 비례한다고 지금 이렇게 욕 먹고 있는데 좀 이상하네. 이상하죠. 그러니까 예. 이게 그 호남은 그러니까 빌매예요. 핑계고 사실은 거기로 이제 밀어 넣고 싶은 사람들이 좀 안 되는 요 갈등인 거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움직일 수 있는 반경이 있습니까? 룸 같은 게 있어요? 지금 네. 당은 한동훈 중심으로 똘똘 뭉쳤어요. 그게 용산이 아. 더 불쾌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최근에 김은혜 전 홍보수석도 이종섭 빨리 조기 귀국하고 그렇지. 황상문 날려라 이거 얘기했지. 아. 호위무사를 자처했던 이용도 그 얘기했거든. 그랬구나.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가 그러지. 가보니까 당장 민심을 보니까 바닥 민심이 싸늘한 너무 거야. 안 좋은 거죠. 싸늘한 거야. 지금 제가 여론조사 조금 그러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예. 얼마나 지금 심각하냐면은 예. 갤럽- 국민의힘 입장에서 갤럽 조사인데 갤럽이 매주 금요일날 발표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주와 전전주를 비교를 해보면 돼요. 그렇죠. 전전주 대통령 긍정 평가가 39, 부정이 54였는데 예. 이게 전주 한 주 사이에 긍정 36, 부정 57이니까 긍정 3%포인트 빠지고 부정 3%포인트 올랐어요. 갤럽치고는 많이 움직인 건데 네.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런데 중도층이 전전주에는 긍정 38이었는데 긍정이 24로 14% 사이에 14%포인트가 빠졌어요. 그랬네. 부정은 전전주에 53이었는데 68로 15%포인트가 올랐어요. 한주 이 사이에. 스윙 보터들은 왔다 갔다 한다니까. 중도가 한 주 사이에 이렇게 14%, 15%가 움직였다라는 거는 예. 선거는 사실은 지지층 결집도 중요하지만 막판에는 중도가 중도죠. 어디로 이제 갈 거냐잖아요. 이게 비상이 걸렸다라는 거고 서울의 국민의힘 그 지지율이 전전주에 45%였어요. 아. 좀 이상하게 높았어요. 그런데 전주에는 45에서 30으로 한 주 사이에 15%포인트가 빠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중도층이 서울에 많고 이제 대거 움직였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쉽게 얘기를 하면은 국민의힘 쪽 얘기 들어보니까 한강벨트 한석 건지기도 힘들다. 지금 당장 투표하면은 지금 뭐 한강벨트를 이번에 공들였잖아요. 광진, 뭐 성동 뭐 해가지고 나경원도 장담하기 힘들다. 지금 나경원이 지금 최근 여론조사 나온 거 보면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리서치뷰가 KBC 광주방송 UPI 뉴스 의뢰로 지난 16일 17일 ARS 네. 여론조사한 건데 나경원이 50 아니 죄송합니다. 나경원이 46.3, 류사명 민주당 후보가 45.9로 0.4%포인트. 이게 류사명 완전 정치 신인인데. 그렇죠. 그리고 나경원 의원은 여기에서 사선을 했던 분이고 그렇죠. 오랫동안 이제 지난 4년 동안 밭을 이제 갈군 사람이에요. 일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 한 2주 전 조사만 해도 완전 오차범위 바뀌어서 한 15%포인트 났었어요. 처음에 네. 유사명 결정됐을 때.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심상치 않다, 지금 국힘이. 그러니까 맞아요. 모두가 지금 수도권은 특히 다 똘똘 뭉쳐가지고 한동훈 편에 지금 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좀 힘을 받는 건데 문제는 대통령이 결단을 어떤 식으로 내릴 수가 있느냐라는 거. 대통령도 지금 양보할 생각이 없고 많이 경로하셨대요. 지금 많이. 아니 근데 경로가 대통령도 나왔죠. 양보할 수가 없어. 그 사안 자체가 진실이 만약에 밝혀져서 그 진실이 부정적으로 대통령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사실이 밝혀지면 이게 대통령이 탄핵당할 사안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황상무선에서 이제 대통령실은 마무리를 하려고 이렇게 할 그렇겠지, 거다 뭐 이렇게 당연히. 보이고. 예. 근데 진짜 어제 이제 대통령의 그 여러 장면 중에 화제가 됐던 장면이 이제 대통령이 하나로마트 가서 팔을 쥐어드는 장면이 있었어요. 대파 네, 대파가 이제 870, 70원 한 그 정도 75원. 됐었는데. 5원 단위로 75원. 끊었더라고. 네. 예. 예, 대통령이 대파를 들고 네. 이 정도면 합리적인 가격이지.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네, 제가 동떨어진 얘기잖아요. 같은 날에 3,250원에 네. 한살림에서 샀거든요. 네. 700g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로 한 달에 875원이면 저건 말이 안 돼. 그렇죠, 그렇죠. 네. 이거 대통령이 방문하기 하루 전에 이 하나로마트가 2,700원인가 8원에 팔다가 예. 2,760원 정확하게. 다들 그걸 어떻게 기억하는 거야? 그걸 어떻게 기억해요? 이게 말이 안 돼. 네. 875원은. 대통령이 가기 하루 전에 이제 1,000원으로 낮추고 그리고 네. 대통령이 오는 날 875원으로 낮췄다는 거예요. 세일에 또 근데 참 세일. 요거 네. 대통령이 현실 인식이 잘 안 되는구나 보다 더 놀랬던 건 옆에 이제 대통령이 참모에게 그 다른 곳도 다 비슷하지 이렇게 물어봐요. 아, 근데 그래요? 옆에 있는 참모가 네. 전통시장도 비슷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정확한 상황 인식을 대통령한테 심어주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눈과 귀를 가리는구나, 진짜. 근데 왜냐하면 계속 이제 들렸던 얘기인데 대통령이 안 좋은 얘기를 하면 화를 낸다는 거예요. 아, 안 좋은 이게 이야기를 하면 참모진들이 안 좋은 보고를 하면 화를 네. 낸다. 국민들은 3,000원 이상에 사 먹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화를 내시는구나. 네, 그러니까 근데 참모 그 정책 결정으로 해야 되는 건데 보고하는 참모한테 화를 낼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 네, 대통령 팩트인데. 화를 내신다는 네. 거고. 네. 그러니까 최근에 대파가 대통령이 875원이어야지.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뭐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는 여론조사가 네. 쭉 그동안 쭉 나왔으니까 네. 이 대통령한테 들어갔던 보고가 의대 개혁, 의대 정원 문제와 이제 민생 토론회를 하면서 네. 지지율이 올랐다라는 보고가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는 내가 잘해서 이렇게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갔는데 흐뭇하네. 본인이 그 보고를 진짜 받았다면 예. 내가 잘해서 지지율이 올라갔는데 갑자기 이종섭 장관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비판이 막 나오고 이렇게 대통령실을 공격을 하니까 나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제 국민의힘도 선거에서 어려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자기 객관화가 안 돼. 네, 또 환경이 안 되고 본인도 그런 인식이 없다는 거예요. 이종섭 별 문제도 아닌데 왜 이 난린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수도 있겠구나. 일단은 예. 양재동 하나로 마트를 빨리 압수수색해야 됩니다. 여기가 자발적으로 예. 가격을 대파 가격을 876원 5원으로 낮춘 건지 아니면 대통령실에 전화를 받고 외압으로 낮춘 건지를 지금 확인을 해야 돼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거 심각하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거 그래서 기사 어저께 한겨레가 기사 썼는데 난리가 났어요. 예. 빨리 양재동 하나로 마트로 가서 우리가 대파와 기타 예. 이거 다 사야 된다 지금 가격 올리기 전에. 오늘은 3,000원으로 올랐을 가능성이 좀 있죠. 오늘은 대통령이 원장님 가셨으니까. 네. 근데 875원이면 농민들이 망해요. 그쵸. 산지 가격은 한 3,400원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3,400원으로 대파를 어떻게 생산을 합니까? 그렇게 생산하면 농민들이 다 망하지.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경제관에서 앞뒤를 모르고 무조건 가격만 낮추면 소비자들한테 좋고 소비자들한테 좋으면 유권자들이 나를 찍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의대 정원 문제 같은 경우도 이게 계속 시간을 끌므로 해서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이 일 처리하는 게 국민들에게 상당히 불편을 주고 있다. 그리고 환자나 보호자들은 또 다른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의사라는 이른바 이익단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직능단체들은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또 전혀 다른 투표 행위를 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이게 꼭 그 대통령실이나 집권 여당에게 좋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갤럽 지난주 네. 조사에서 대통령 긍정평가 1위로 의대 정원 증가 문제를 꼽았어요. 그렇죠. 23%의 국민이 예. 이제 그거를 꼽았거든요. 근데 그 전주에 전전주는 28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주 사이에 5%포인트가 빠진 겁니다. 이게 말씀하셨다시피 상당히 이제 국민들이 약간 이게 장기화 한 달이 넘었거든요. 필요하거든. 피로감을 느끼고 있고 또 하나는 어쨌든 정부에 대해서 기대하는 거는 문제 해결자예요. 그렇죠. 뭐가 됐든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왜 이거 해결을 안 해? 병원 가면 너무 기다려. 너무 기다리니까 그쵸, 그쵸. 피곤하지. 왜 2,000명이야? 네. 왜 죽어도 2,000명이면 왜 안 된다고 해? 이거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을 품는 국민들이 좀 늘어났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하려면 그냥 고마해라. 내 일단 병원 가서 진료도 받아야 되고 내 수술도 받아야 되고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제가 전주엔가 카톨릭 성모병원 갔다가 보통 때보다 한 2배 정도 더 기다렸어요. 근데 다 이해를 하고 뭐 그 상황이니까 근데 난리가 난 거지. 그쵸. 그렇게 이제 대형 병원들은
사람이 없으니까 뭐 정신이 없어요. 뭐 주변에서도 이렇게 네. 뭐 급한 수술이 아닌 분들은 뭐 수술이 뭐 취소가 되거나 연기된 분들도 그렇죠. 이제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고 음. 심지어 오늘 뭐 조선일보에서도 이제 좀 그만 네, 이건 좀 이제 그만하라 뭐 그런 취지의 보도가 나오기도 했더라고요. 근데 돌파구를 어떻게 마련을 하죠? 여당 입장에서는 돌파구를 뭔가 마련을 해야 될 텐데 그게 이종섭과 맞닥뜨리면 이종섭은 바로 이제 윤석열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돌파구를 마련할 그리고 시간이 너무 없어요. 촉박해요 너무. 예. 그래서 한 2주, 1주 정도만 이렇게 이종섭 이슈로 가버리면 네. 상황 자체가 뭘로 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이제 네. 만약에 혹여나 이종섭 장관이 뭐 대통령실에서 연락을 해서 뭐 들어온다고 가정을 해봤는데 이종섭 장관이 들어왔는데 그 다음 주 여론사를 했는데 변함이 없어. 그럼 이제부터는 모든 게 끝난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그 들어온 것 자체가 더 이슈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기사가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아까 김준일 에디터 이야기한 대로 여러 가지 기사가 나오면 기사가 나오는 것 때문에도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참 사실 아무도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왜 총선을 굉장히 총선이 가까워진 그런 시기에 굳이 이종섭 장관을 그 장관급 인사를 차관복급인 대사로 임명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급하게 내보내야 될 이유가 있냐라는 근본적인 궁금증을 국민들과 기자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장해찬이랄지 뭐 이런 도태우랄지 무소속으로 출마한 사람들은 그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될까요? 큰 영향은 안 미칠 거예요. 그래요? 큰 영향은 안 미치는데 예. 장해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용산의 얘기를 들어서 출마한 듯 약간 이런 식으로 뉘앙스를 풍겼어요.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예. 그러니까 그게 사실 도움이 될 것이냐. 물론 본인은 이제 내가 단독으로 행동한 것도 아니고 나는 용산에 충선을 다하는 사람이다. 이걸로 이제 돌파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부산 수영이 예전에 2008년에 박형준 후보가 이제 한나라당 공천을 받았는데 그때 공천 파동 나면서 친박연대에서 무소속으로 나와가지고 유재중이었나 그때 이겼어요. 박형준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부산 수영이라는 데가 어떤 데냐면은 한국으로 서울로 따지면은 서울 강남 같은 데인데 그렇죠. 느낌이 그거예요. 강남에도 이제 압구정동 쪽은 구강남이잖아. 그리고 저기 도곡동은 신강남이라고 하면은 해운대는 도곡동 느낌이에요. 거기는 약간 그리고 여기는 약간 압구정동 느낌이에요. 예. 근데 그 보수세가 굉장히 강해요. 보수세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거를 믿고 이제 장해찬이 나온 건데 문제는 장해찬은 첫 번째로 그때 2008년 친박연대하고 다른 게 예. 일단은 장해찬 본인에 대한 비호감도가 너무 높고 그렇지. 두 번째는 대통령에 대한 그때는 이제 친박연대에 대한 짠한 게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 이명박이 너무한다. 그렇죠. 공천아 학살하고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니야라는 이게 보수 진영에 약간 그런 짠한 정서가 있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이렇게 높은데 윤석열 용산을 내가 등에 업고 여기서 해보겠다? 그렇죠. 보수에서는 지금 야 잘못하다가 이거 민주당한테 어부지리로 줄 수도 있다. 약간 이런 약간 견제 심리도 있어요. 그래서 쉽지 않아 보인다. 그렇죠. 장해찬은 쉽지 않아 보이고 도태우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여기는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도태우는. 네. 이게 지금 저 참 집권 여당이 힘든 게 오늘 또 저 보수 신문들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대통령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번 선거는 꼭 이겨야 된다.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쓰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여권의 후보들 입장에서는 또 용산과 일정 정도 거리 두기를 해야 돼. 대통령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용산과 거리 두기를 해야지만 유권자들이 수인 보터들이 저 사람은 그래도 합리적이구나 그러면서 좀 표를 찍어주는 그런 입장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딜레마적인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정권 심판론이 너무 강하니까.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이명박 정부에서 활동했던 것처럼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와 달라. 확실히 척을 졌어. 그리고 서로 갈등 관계가 맞아. 이렇게 대해서 그때 선곡을 했단 말이지. 이명박 정부 내에서 성공을 해서 의석수를 좀 따내고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박근혜 비대위원장이랑 결이 달라. 윤석열 밑에 있었던 부하 느낌이 아직도 굉장히 강해. 그렇죠. 그래서 어떤 척지고 완벽하게 갈등을 해서 서로 간에 뭐 딴 길을 가겠어. 그리고 그게 혁신이야. 그리고 우리는 국민의힘은 그 대통령실과는 달라. 그러기에는 또 시간이 너무 짧고 그동안의 이미지가 너무 그 대통령실과 같이
묶여져 있는 그런 이미지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예.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고 나서 뭐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 차례 충돌이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본인이 90도 인사라는 모습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던 그런 분위기가 그렇죠. 있었고 그 이후로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당의 그 사실 지도부, 그 최고 지도부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얘기만 그 메시지만 쭉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여당이 집권을 할 경우 그 국회 권력을 장악할 경우에 어떤 정책을 펼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사람들한테 잘 보이지 않았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일종의 좀 아바타로서 좀 민주당을 공격하는 최선봉장 역할 그 정도 인식이 지금 사람들의 맞아요. 이미지에 예. 지금 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남은 시간은 많이 없는데 지금 용산과 치 받아봐야 사실상 이제 내부 갈등 외에는 이렇게 큰 효과를 거두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략이 지금 최근에 국민의힘 그 뭐 슬로건이나 이런 게 국민의힘은 합니다. 그래서 뭐 이재명은 합니다. 베낀 거냐 막 이런 논란도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일합시다, 일하겠습니다 이거거든요. 근데 가장 이제 결정적인 거는 뭐냐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국민의힘과 정부 여당이 정말로 정말 소수 정당이라서 일을 못했느냐라고 하면은 너무 윤석열 대통령이 근육 과시를 많이 했어요. 하고 싶은 거 시행령 고쳐서 법 안 지키고 다 막 하고 대통령이 그랬네. 거부권 다 행사하고 그러니까 짠해 보이고 이런 게 1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잘 안 먹히는 거. 그것도 있네. 예, 그러니까 이게 그것도 사실은 있네. 정말 이거 수그리고 약간 이런 게 있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너무 이제 근육 자랑을 많이 했다라는 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국민들이 그러면은 이제 국민의힘이 일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이게 머리에 상상이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뭘 하겠다고 국민의힘이 얘기를 제대로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거 그러면 일하겠다라고 하면은 야 그럼 더 많이 홍범도 장군 흉상을 이전하려고 하나? 누가 다수당이 돼가지고 더 많이 박정훈 대장 구속시켜가지고 수사하려고 하나? 뭐 이런 거만 떠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뭘 하겠다라는 게 명확하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그렇지. 그 와중에서 그냥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국민들이 바라지 않는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뭐 이런 딜레마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레토릭 자체가 되게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우리가 뭔가 결정을 할 때도 소비도 그렇고 투자도 그렇고 뭔가 결정을 할 때 이성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 같지만 감성적으로 결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뭔가 왠지 끌려서 삼성이나 LG를 선택을 할 때도 왠지 삼성을 선택하고 싶어, LG를 선택하고 싶어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선거 같은 경우도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국민의힘이 맞아, 또 민주당이 맞아 뭐 이렇게 결정을 한다기보다는 좀 짠해 보이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좀 강한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조국 혁신당의 돌풍도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의 마음. 그러니까 예. 그 얼마 전에 이제 경향신문의 이대근 전 이제 이대근 교수가 칼럼을 썼는데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이제 비판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조국 이 돌풍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한 내용이에요. 예. 제가 이제 인상적으로 봤던 거는 뭐 이건 또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 별로 안 좋아하는 내용인데 이재명은 본인이 희생을 하지 않고 본인 주변 사람들이 희생을 했는데 조국은 본인이 희생을 했다라는 거야. 이거에 사람들의 공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너무 많이 두들겨 맞았다. 순교자, 희생자 이미지가 가장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연민의 감정을 느끼고 조국에 대한 안 좋은 감정들이 상당히 그게 이제 희석이 됐다라는 상쇄가 거예요. 돼버렸지. 그리고 어쨌든 조국 장관이 굉장히 많이 사과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사과의 진정성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막 공격도 받고 그랬는데 사실은 조국이 저 정도 사과했는데 다른 사람들 윤석열이나 하는 걸 보면은 야 조국은 양반이구나 사과도 하는구나 그렇지, 약간 그렇지. 이런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선거 기간에 뭐 박지원 원장이 맨날 얘기하잖아요. 고개 쳐들면 선거랑 골프는 고개 쳐드는 순간 바로 진다. 맞아요. 지금 이 오만함, 이건 이종섭에 대한 감정선도 그렇거든요. 이종섭을 보내는 게 사람들이 제하는 거는 국민은 개돼지로 하나? 우리를 바보로 하나? 이거를 우리가 모를 줄 알아? 약간 이게 분노의 정서가 굉장히 강하고 이제 오만해 보인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심판하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정부 여당이 좀 고민할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거는 투표 같은 경우는 무조건 잘 나가는 쪽으로 붙는 게 아니다. 그 반대 쪽에 사회 뭐 약자로 보이는 뭐 약자는 아니에요. 국회의원 나온 사람들이 약자는 아니겠죠. 그렇죠. 예. 근데 약자로 보이는 쪽에 사람들이 이렇게 쓱 들어가는 또 그런 심정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는 이제 호소를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 곧 있으면 삭발을 하고 무릎을 꿇으면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선거 막판 되면 딱 깜깜이 기간 들어가기 직전에 하는 예, 읍소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뭐 일명 도계자. 예, 지금 상황이 상당히 좀 몰렸어. 네. 예, 그게 이제 보수 신문들에서도 그 공포감이 좀 드러나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전략은 이제 읍소 전략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제발 뭐 200석만은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죠. 예, 그런 식으로 가면 이제 또 보수가 결집하면서 그 너무 또 민주당이나 야권이 가버리면 안 되니까 우리가 역으로 또 견제를 해줘야 되겠다. 그런 약자 심리를 재발동시키는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예.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그게 효과가 진짜 모르겠습니다. 사실 네. 보수를 결집시키기에는 이 최상병 이슈는 보수층에서 좀 분노할 만한 그렇지. 이슈고 네. 또 의대 정원 문제도 사실 의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지지층이 좀 높다 보니까 보수층이 좀 약간 좀 이완이 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읍소 전략으로 결집시킬 수 있을 것인가.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읍소하지 않는 이상은 네. 그렇다고 대통령이 읍소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선거를 앞두고. 너무 이쪽 이슈가 이종섭이랄지 황상무 이슈가 너무 강해버렸기 때문에 그다음에 장해찬이랄지 뭐 막말 대장경이랄지 이런 게 너무 강해버리니까 민주당에서 뭔가 그 실수랄지 뭐 많은 어떤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천 갈등 이후에 압도적으로 국민의힘의 나쁜 뉴스들이 그냥 다 덮어버렸지. 그러니까요. 예. 제가 예전에 예. 이제 그 다른 방송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예. 이게 폭격이 멈추고 예. 먼지가 가라앉으면은 사물이 뚜렷하게 보일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공천 결과를 놓고 예. 민주당도 문제가 많기는 했지만은 국민의힘의 이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날 것이다. 제가 이제 그런 이제 예언 뭐 비슷한 예. 거로 했는데 이제 딱 그 상황이 된 거예요. 예. 제가 최근에 제가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하고 같이 방송을 해가지고 예. 엄경영의 170석 그거를 제가 이제 하나하나씩 반박을 했거든요. 170석이 누가? 국민의힘이? 엄경영 소장은 계속 170석 국민의힘이 할 것이다라는 걸 지난해 7월부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지난해 7월부터. 그래서 야 대단하다. 상황이 이렇게 바뀌는데 그거를 뭐 걸었어요? 500원이라도 걸었어?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분이 그 엄경영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20대 유권자, 20, 30대 유권자의 보수화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유권자 재정렬이 일어났다라고 해서 내가 그거를 정면으로 반박을 했는 게 뭐냐면은 20대 유권자는 보수화가 아니라 스윙보터화가 됐다. 그래서 그래. 본인이 응징하고 싶은 정당, 그러니까 반대 정당에 가서 밀어주는 이런 경향성이 있는데 갤럽 기준으로 지금 대통령 긍정평가가 전 세대 중에서 20대가 제일 낮아요. 예, 22%입니다. 대통령 긍정평가가 뭐 39, 36 나올 때도 그렇죠. 20대는 22%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의 20대는 최상병 문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이거는 자기들의 얘기예요. 그렇죠. 예, 국가가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다. 네. 근데 20대가 어떤 이유로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에서 지지를 할지에 대해서 답변을 이제 못 들은 거지 나는.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 쉽게 얘기를 하면은 예. 그건 근거가 없다라는 거고 말씀하셨다시피 이번에 20대들은 투표를 포기해버리던지 보수 성향의 20대들은 아니면은 민주당이나 이제 야권의 측을 뭐 개혁신당이 됐든 뭐 이제 조국혁신당은 거의 안 갈 것 같고 지금 약간 그쪽으로 이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조금 지금 판세는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과반이 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예. 네. 예.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정상근 정치전문기자,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너무 제가 예. 홍보를 정치권색. 예.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예.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예.